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반등이 와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여기서 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대로 못 올리고 다시 눌림을 주면서 이런 가격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속 이러한 꼬리들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점 이제 반등세를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거고 보면은 어쨌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매물대 그 다음에 여기 48,000원대 매물대 이런 금액들에서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데를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저점이 되면 좋지만 풀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지양이에요. 지양.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코로나 빔 때 하락이 나온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매수를 못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잘한 사람들도 이런 과정에서 흔들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물량이 털렸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흔들기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코로나 빔 때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되게 잘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으로 다시 뜯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주 동안 얘가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흔드는 과정은 매우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좀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되더라도 그냥 순탄하게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진짜 최악의 경우로 만약에 만에 하나 매수를 아예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다 물려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 이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요 하락 때 패닉셀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지점을 못 잡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또 좀 올랐다 생각해서 잡으면 눌림 오고 그럼 그렇지 하다가 또 팔면은 반등 오고 이렇게 정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묻어있는 분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현금 비중을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적어도 이제 20에서 30% 정도는 있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뭐 100등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태의 공식을 지켜서 천천히 하루마다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코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코인, 모르겠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 위주로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게 시즌이 종료된 것 같다 하시면 이런 반등이 올 때마다 물량을 덜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반등 때마다 물량 덜고 시장을 나가고 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는 코인을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좋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코인 들어올 때쯤이면 또 비트코인이 뭐 1억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억을 가네만에 하고 있고 막 그럴 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계속 하는 게 낫고 하지 않을 거라면 반등 때 빨리 이제 팔고 떠나고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로 아예 넘어가는 게 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뭐 여기서 끝나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요 매물대나 이 매물대를 건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든 간에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걸린 만큼 뭐가 더 커진다? 여러분들에 대한 리턴, 베네핏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개미를 많이 털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세력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ETF도 보면은 7월 5일자에 보면은 다시 순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피델리티에서 되게 많이 돈이 들어왔고 물론 그레이스케일은 순유출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시 순유입세로 돌아왔고 이게 뭐 나중에 되면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유출세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러는 순간마다 지나가면 지나가서 뭐가 있냐면 이제 빅 이벤트가 남아있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립토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 있는 퍼드들 마운트 곡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독일 정부에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자들 항복해서 물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패닉셀이 계속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다 감당하고 가면 다음에는 진짜 노빠꾸일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브레이크 다 밟아놓고 쉬었다가 물량 다시 잡아간 다음에 이 운전수들이 다시 물량을 잡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정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저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좀 이 하락에서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저도 마음 아프고 이제 뭐 댓글도 그렇고 주변 반응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만약에 시장을 떠날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오고 있는 구간마다 분할로 계속 덜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시면 되고 내가 정말 코인에서 한번 2021년과 같은 혹은 2017년과 같은 그런 불장을 내가 한번 먼저 기다려서 대비해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는 아직까지 21년과 같은 장은 전 안 왔고 17년과 같은 장도 안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가는 길이라서 아직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같은 생각이라면 지금 이 구간들은 기회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온체인에서 SOPR 이런 걸 봤을 때도 이렇게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오르는 게 저는 어쨌든 2020년보다는 16년, 17년과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개미들이 확신이 없고 이럴수록 나중에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진짜 에코프로처럼 갑자기 미친 광기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에서 지금 하단부에 다 왔어요. 지금 주봉상에서 하단부가 왔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부가 왔을 때는 요때 빼고는 다 보면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떻게 보면 줬었다. 그쵸? 이렇게 줬었다. 이 상방 근처까지 혹은 이 파란색 선까지는 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때 한번 요때죠. 요때 한번 빼고 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진짜 찐 반등 구간이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도 이 파란 색깔 이제 한 65,000에서 8,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구간 정도까지는 반등의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떠나실 분들이라도 요 반등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물량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구 전략 삼으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이 과정에서 혹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 준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48,000 이런 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쨌든 계속 롱텀으로 천천히 매수한다고 하시면 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82 구간에 피보나치 조정을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건데 항상 사이클마다 중간중간에 올 때마다 이런 382 구간까지 조정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장 사이클에서 그냥 올바른 정상적인 조정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마찬가지 코인의 강세장 풀백이 이제 되돌림,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빨간 색깔 일목에서의 선을 테스트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다시 닿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빨간 색깔로 닿는 구간이 또 왔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어제 또 영상에서 나온 얘기랑 비슷한데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의 항상 그 신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 과정인데 다만 이전의 조정들은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근데 2021년이 제일 짧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길잖아요. 긴 만큼 나중에 조정 이후에 분출되는 고각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박스권 조정이 좀 길어지면은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좀 더 빠진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렴 형태로 계속 갔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얘가 가다가 올라갔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러한 형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건 이제 휩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얘가 반등을 한 다음에 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갔다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렇게 패턴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 눌림목부터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저점이나 이런 것들 맞춘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좀 더 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 기회였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차트를 긋고 뭐 해서 맞춘다고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진짜 잘게 쪼개가지고 하루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회복하려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현금을 남겨놓으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야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현금이 아예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진짜 불안해지고 또 패닉셀이 마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박스권을 얘기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사실 테드 도미노스가 너무 오를 것 같이 생겨서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주요 이동평균선 주봉상에서 이동평균선에 이제 꼬리를 다였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거의 저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계속 47,000 이런 걸 어쨌든 열어놨으면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올라오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형태로 가면 이 구간에 대상승이 예약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올라갔다 시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더 눌렸다 가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슬금슬금 코로나 빔 때처럼 이제 회복하면서 올라갈 거냐 그 차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반등 좀 줬다가 한 번 더 떨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한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갈 것이냐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테드 도미넌스 역시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코인에 돈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좀 부정적인 관점을 대주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항상 이게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코인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등에서 엑시트를 하신 다음에 다른 자산군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이제 기회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이제 비중을 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현금을 매수를 한다 그래도 이게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뭐 100분의 1 이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원래 제가 2, 3호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과 기간 조정이 같이 오던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절대적인 매수 기간은 그리고 매수 횟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보면 제가 이거 4월부터 10월까지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대로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만약 여기서 그러나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해놓고 있자인 거지. 사실 저도 이 꼴이 나온 거 보고 뭔가 이게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코인 떨어지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다가 주식이 떨어지면서 코인이 같이 떨어지다가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이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이 먼저 반응 오면서 한 이 지점까지는 코인이 먼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 대신에 코인이 많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지만 반대의 경우가 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1년과 2017년에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코인에 허겁지겁 들어왔다가 고점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식에게 느끼면서 코인을 하기 싫다, 진짜 짜증난다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걸 다 이겨낸 사람은 진짜 엄청난 기회를 잡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래서 웬만하면 코인을 떠나기보다는 저는 이번 사이클까지는 코인에서 좀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그냥 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채널은 사실 나중에 다 다루고 싶은데 지금 코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코인이 계속 그 기간 대비 수익률 자체는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어쨌든 주식을 같이 하는 분들 뭐 부동산 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특례가 나왔을 때는 부동산 이거 실거주하는 사람 무조건 사야 되고 서울 위주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은 기술주 할 때 됐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소형원전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소형원전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선주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이유도 어쨌든 제가 결국은 모든 자산군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저는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같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성향에 맞게 저는 모든 거를 다룬다, 이게 제 모토라서 이제 그런 걸 같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인 BG 월등히 높은 이유는 결국 저는 기간 대비 수익률은 코인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장까지는 한번 다 같이 화이팅해서 잘 살아남아서 대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